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일 그때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현대로템을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경제방송에서 현대로템을 상담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로템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 듣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뒤로 가기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제가 뭐 실수한 거, 잘못 말한 거 그런 것들 언급해 주시면은 또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금 부과받았던 것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의견서를 수령을 했다. 이게 이제 7월의 얘기들입니다.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철도 운영기간 발주에서 입찰 단합을 했다. 근데 사실 KTX 얘기했죠. 근데 KTX에서 현대로템이 담합을 했다. 사실 현대로템이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7월에 있었습니다. 7월에 있었고 9월 28일에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정정 공시 뭐 금액이 바뀐 건 아닌데 일단은 통지서 접수 일자가 좀 수정이 됐습니다. 벌금 이게 뭐 금액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의견서를 수령을 했다. 과징금 벌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철도 부분에서 좀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또 미응차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걸 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10월 11일, 이게 7월 달에 의결서를 수령을 하고 아직까지도 운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일괄 뭐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이거죠. 2,400억 원이 적자가 나고 있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거를 억지로 어거지로 막 입찰을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독점을 해가지고 뭐 KTX 현대로템 말고 뭐이 납품할 기업이 없으니까 약간 버틴 것도 좀 있었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국내 유일 고속열차 제작 업체인 현대로템이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천 수원발 KTX 개통이 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 때문에 일단은 한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대로템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가격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적자가 나면서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철도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현대로템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레일 솔루션 부분이 국내외 전동차, 고속 전철, 경전철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말이죠. 전차 저기가 63%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해요. 지금 최근에 수주를 받았던 방산 물자 이거는 28%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63%나 차지를 하는 것들이 적자가 났다라고 하니까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적자가 좀 났던 것들 다행스럽게도 방산 물자 수주 받았던 거 우리 KT 전차 이런 것들에서 28% 비중이 좀 더 매출 비중이 이번에는 좀 살짝 바뀔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좀 바뀔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매출 비중에 대한 변화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철도 부분에서 적자가 났다라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적자가 좀 나진 않을 겁니다. 적자가 좀 날 걸로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영업이익 좀 소폭 줄어들긴 하겠죠. 매출 비중이 큰 게 적자 났다라고 하니까 방산을 팔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조금 적자가 나진 않겠지만은 영업이익이 조금 축소될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좀 줄어들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케이트 흑표 우리가 최근에 또 소식들을 보면은 우리 여기 이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10월 5일에 나왔던 건데 이 랭크에다가 이 지급 계약을 한다. 선급금을 지급을 한다. 일단 선급금이라는 것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다든가 어떤 것들을 좀 발주를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주고 납품을 해라 라고 미리 돈을 선급을 해서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진액 이 선급금하고 남은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선급금을 내고도 남은 금액들. 선급금은 총
총 잔액이 아니라 뭐 총 금액이네요. 총 금액. 그러니까 이 랭크 이게 어디냐?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은 K2 이 K2 전차를 보면 여기 보면 재원에 보면은 변속 장치가 이 회사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변속 장치를 수주를 좀 공급을 해달라고 좀 선급금을 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수출을 했던 것들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0월 12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현대로템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 업체 진입이 된다. 이 독점 시장을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매출이 60%가 차지를 하는데 독점 이 구도가 좀 깨진다라고 하면은 좀 이 독점 폐해 깨지나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죠. 매출이 조금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들 같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저 얘기 드렸던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가 출고식이 좀 있었어요. 폴란드로 향하는 K2 전차가 출고됐다. 이게 상당히 좀 빨리 만든 거거든요. 빨리 만든 건데 이거 1년 걸리는 무기 수출을 가지고 3개월 만에 끝냈다. 이런 얘기들. 생각보다 방산 쪽에서 좀 실적이 반영되는 게 좀 빨리 된다라는 것들이죠.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빨리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지난 19일, 23일에 나온 기사인데 지난 19일에 K2 전차 하나디펜스가 제작한 K9 자주포가 출고식이 좀 있었다. KT 전차 10대하고 K9 자주포 24문 행선지는 폴란드였다. 지난 8월에 수출 계약을 했던 것들을 벌써 이제 출고가 된 겁니다. 8월에 시행 계약 이후에 2개월, 7월 수출 기본 계약 직후 생산에 돌입했다 해도 3개월 만에 제품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좀 받을 수 있겠느냐. 현금 넉넉한 현대로템, K2 전차 수출 이상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이 시작이 됐다. 최근 긴급 요청분 출고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출고량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분기에는 철도 부분 사업 부분들이 적자가 났다라고 하니까 적자를 수익이 났다라고 해도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손실폭이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축소가 될 거고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거고 4분기부터는 출고량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현대로템이 대규모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창원 공장이나 폴란드 현지 공장 신설 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금 창출력을 앞세워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상반기에 현금 보유량이 5,969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엄청난 수준이죠. 엄청난 수준들인데 자, 여기에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은 게 자,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자, 여기 이 내용 자, 이 회사채 발행을 했던 것들을 상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차환 상환 폭이 잇따르고 있는데 투자할 돈으로 빚을 갚는다라고 해요. 현대로템이 11월 만기가 오는 게 450억 규모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이 금액에서 여기 5,900억 원 수준에서 여기 이 450억이 11월에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금 능력이 조금 고간이 좀 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회사채를 빨리 그냥 상환을 시켜버리고 조기 상환을 시켜버리고 이자를 안 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대로템도 금리 폭등의 차환이 아닌 상환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다음 달 11월 9일과 21일 250억 원, 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자, 그러되면은 회사채 만기를 일단은 상환을 하면은 5,900억 원 수준에서 이 450억 원이 빠질 테니까 이 금액을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내년도 K2 전차 2027년도 말까지인데 2025년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일단은 내년부터 연간 50, 60대씩 출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은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감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 주가가 반영을 시킨 상태에서 4분기에 대한 매출 인식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도 돌파 흐름들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정상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흐름들이 진행이 됐었고, 지난 7월달 이후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지만 철도 부분의 적자 다시 반영이 좀 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얼마 남지 않았던 것들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디든 간에 4분기에 대한 실적, 3분기 실적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거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거다,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 3분기 실적을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소멸이 됐다 라는 식으로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것들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평균 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대응을 좀 잡아가실 필요는 있겠죠. 4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연간 뭐 납품을 하는 그런 수주가 좀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철 사업부 여기 부분들은 조금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는 것들은 일회성이라고 보고, 이제 방산 부분들 회복하는 것들과 철도 부분들 적자가 정상화되는 것들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보너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로템의 10월 6일에 보유 비율을 지분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분 경영권에 개입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6%에서 7%까지 1%가량을 보유주식을 상향을 시켰다라는 것들은, 이게 기간이 이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7월 8일 수준들이니까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것들. 일단은 뭐 7.19 그대로 뭐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대응을 잡아가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수소 모빌리티 충전소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들도 있었는데 저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항상 장중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분석 글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함께 정보도 좀 받아가시고 내용들도 확인하시고 공략주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면 링크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